자, 사회문화 4강. 들어가 보자. 자, 4차 산업혁명으로, 혁명이라고 완전히 뒤엎은 거야. 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데이터는 일종의 재화로서, 우리 뭐, 재화라는 말이 있는데, 재화는 뭐, 재물화폐 이런 뜻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재물이야, 재물. 물건이라고. 자, 재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이다음부터 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얘기야. 무엇에 대한 얘기? 데이터에 대한 얘기. 데이터의 특징. 자,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우선이라는 단어 표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다음부터 이제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 생각해야 돼.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겠구나. 데이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요 생각해야 된다고. 자, 일단 데이터는 정보야. 특정 용도에 사용되면 더 이상 그 외에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재화는 달리, 다시 여기를 묶어주자. 특정 용도에 사용되면 더 이상 그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묶어주고, 이거 차이점이지. 일반적인 재화는 한 번 쓰면 다른데 못 쓴다는 얘기지. 하지만 이 데이터는 한 번 사용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지. 한 번 사용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어. 이게 1번. 자, 이런 점에서 비경합적인 성격을 띈다. 비경합적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고, 비경합적. 우리 경합적이란 말 자체는 경쟁적이라는 말이잖아. 그렇지? 근데 비경합적이니까 경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한 번 썼어? 딴 데 또 쓰면 돼. 이러니까 비경쟁적인 특징이 있는 거지. 자,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열거되고 있고, 다른 특징이 이제 나오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란 이거지. 일반적으로 재화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우리 먹고 나면 끝이잖아.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는 점에서 요것도 줄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 요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겠네. 그런 점에서 자본재로 간주돼. 자본재 동그라미 쳐보고. 자본재니까 자본이 되는 재화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본이 되는 재화. 근데 자본이라는 말 우리가 평소에 언제 써? 너 사업할 때 자본 좀 있어?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 그래서 자본재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지. 자본재라는 단어 뜻이나 알고 넘어가자. 자본재. 어차피 EBS 보니까 뜻이나 알고 넘어가자. 자본재라고 하면 어떤 생산할 때 쓰이는 수단. 생산수단이라는 뜻이 있어. 생산수단. 헐. 그러니까 한번 우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생산수단. 두 번째 특징이었다. 다음에 자, 복제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복제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얘기야? 데이터가. 음, 이거 줄치고. 여기 세 번째 특징이 되겠지? 3번 특징. 아니 뭐 데이터라 해봤자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끝난 거잖아. 복제에 거의 비용이 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건 가정이지. 경제 주체들이 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하락하므로 복제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안 든다고? 안 든다고. 복제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거 이해들 되겠지? 그러므로 데이터의 공유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거 납득되겠어? 비용은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효용이 증가가 되겠지. 참고로 효용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효용이라는 단어는 경제지문에 정말 무지하게 많이 나와. 효용은 쉽게 얘기하면 만족도라는 뜻이야. 만족도.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단어는 반드시 좀 기억해 두도록 하자. 이런 거잖아. 영화 한 편 다운받았어. 나 혼자 보면 나 혼자 만족하겠지. 근데 복사를 했어. 복제를 했어. 친구들한테 돌렸어. 친구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겠지. 사회 전체적인 만족도가 올라간다. 자, 다음에 넘어와서 다음 또 있네. 끊어주고 앞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 행동에 관련된 것이다. 이게 이제 다음 특징이 되겠지. 인간 행동에 관련된 것이다. 데이터는 인간 행동과 관련이 있다. 네 번째 특징.
자, 최근 빅데이터의 가치가 부과된 이유는 빅데이터 어렵잖아. 말 그대로 빅한 거지. 무엇이? 데이터가 큰 거야. 아주 큰 데이터지. 자, 이 가치가 부각된 이유는 결국 이것이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했다는 게 뭔 뜻이야? 모아서 쌓아놨다. 뭘 집자. 집합하다 할 때 집자. 적자는 산적하다. 쌓아놓다. 자, 마지막으로 그랬으니까 앞에서 끊어주고, 마지막으로. 다음 특징이지, 마지막 특징이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우리 인공지능, 요즘 AI 시대 아니겠어? 그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서, AI의 훈련을 위해선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거야. 얘 공부를 좀 시키려면 데이터를 끊임없이 넣어야 돼.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지금 데이터의 특징이 나왔나? 아직 안 나왔지, 그렇지. 여기는 그냥 배경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배경이야.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다. 이건 특징 맞아? 이건 특징이지, 그렇지. 이게 5번 특징 관련인 건데, 5번 특징 관련된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게 한계 효용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 우리 경제 지문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 옆에 따로 정리할게. 자, 한계 효용이라고 하면, 한계 효용이라고 하면, 우리 아까 이 효용이라는 단어 좀 전에 봤었지. 뭔 뜻이라고? 만족도. 그렇지, 만족감이지. 근데 한계라는 것은 원래 재화를 한 단계를 사용할 때, 혹은 생산할 때의, 거와 관련 있어. 말이 어려우니까, 한 개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 더. 효용이란 말은 우리 소비와 생산 중에서 소비와 관련이 있지. 그래서 한 개 더 소비할 때의 만족도. 이게 한계 효용에 해당되겠어. 한 개 더 소비할 때의 만족도. 이게 한계 효용. 대충 뭔 느낌인지 와? 요거를 뭐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짜장면 먹는다 생각하면 돼.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는 만족도가, 좀 되지? 한 그릇 먹을 때는 괜찮아. 두 그릇 먹을 때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세 그릇 먹을 때 만족도는 더 떨어져. 네 그릇 먹을 땐 더 떨어져. 계속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한계 효용이란 건 처음엔 이만큼, 그 다음 먹을 때는 이만큼, 그 다음 소비할 때는 이만큼, 그 다음 소비할 때는 이만큼, 그 다음 소비할 때는 이만큼,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계용은 이렇게 감소되게 마련이거든.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야. 이게 한계 효용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한계 효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마련이라고. 한 단계 소비했을 때 만족도는 계속 한 개씩 쓸 때마다 줄어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줄어든다, 안 줄어든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야. 반면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자, 일단 인프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프라 밑줄 적어보고, 인프라 많이 들어봤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많이 들어봤나? 일단은 뭐 쉽게 얘기하면 단어 뜻은 이거야. 기반 시설 이런 뜻인데, 기반 시설 이런 뜻인데, 쉽게 뭐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 도로 만들 때는 고속도로 같은 거 만들 때 돈 많이 들어 좀 들여. 무지하게 많이 들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빅데이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는 투자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인프라 구축 단계 끝나면, 그러고 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우리 한계 비용이라는 단어 나왔지? 한계 비용? 요 둘자.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서 무엇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요게 데이터의 추가적인 특징에 해당되겠지. 음. 왜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데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 0에 수렴한다. 요게 어, 데이터의 특징에 해당되겠어. 이것도 뭔 소리야? 한계 비용이 점점 낮아져 0에 수렴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도로 만들 때는 돈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잖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차가 한 대 한 대 지나갈 때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차 한 대 지나가면 고속도로 지나갈 때마다 톨게이트 비용은
톨게이트 돈은 계속 낼 거 아니야. 근데 그 고속도로 관리한 쪽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냐고. 거의 안 들어가지. 심지어 선생님 다니는 그 중부고속도로 도로 관리를 안 해. 도로가 밑에 이렇게 파여 있잖아. 안 고쳐. 그래서 한계 비용은 거의 낮아져서 영의 비용 수령한다는 얘기야. 한계 비용이라는 단어도 위와 같은 원리로 좀 짚고 넘어갈게. 한계 비용 옆에 정리하고. 역시 이것도 재화를 한 단계 더 생산할 때의 비용인데 이것도 한계는 한 개 더로 생각하는 게 빠르다 그랬어. 한 개 더 생산을 할 때의 비용. 거의 0이란 얘기지. 뭐 가장 대표적인 그와 관련된 산업이 뭐 있냐면 인터넷 산업 이런 거 마찬가지야. 우리 인터넷 망 처음에는 구축할 때 아파트 단지에 망 구축할 때는 그때 돈이 좀 들겠지. 돈이 들어갔는데 새로 입주자가 한 명 있어. 그리고 그쪽에서 인터넷을 설치해. 돈이 많이 들어가? 아니지. 그냥 선 하나 뚝 갖다 꼽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데이터 역시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 0이 수렴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 생성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기업 동그라미 쳐보고 기업의 특징 얘기하고 있지. 기업의 특징. 기업이 뭐 하고 있니?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는 거야. 생성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기업인데 이런 기업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라는 거야. 무제한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지. 왜?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 어디에 수렴하니까? 0에 수렴하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자, 우리 쭉 애들이 특징들이 열거되어 있었는데 뭐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열고 한번 쭉 된 거 한번 확인해봐. 자, 한번 쓰고 나서 다른 데 다시 쓸 수 있지?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특징이 있지? 세 번째, 복제에 돈이 안 들어가네? 그다음에 인간 행동과 관련된 게 바로 데이터였고, 그다음에 효용, 만족도는 줄지 않는데 한계 비용은 계속 낮아져 0이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특징이 5가지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읽어 나갈 때 이렇게 특징 열거되는 거 하나하나 잡는 것도 이것도 훈련 좀 해야 돼. 자, 다음 내려가자. 자,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식 재산처럼 데이터에도 배타적 지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거 줄쳐보자. 배타적인 지배권 및 소유권 줄쳐보고. 자, 우리 단어 같은 거 보면 좀 끊어서 보자 그랬잖아. 배타적인 거잖아. 배타. 타는 남이란 뜻이 남타자지. 남을 뭐 하는 거야? 배제하고 배척하는 거지. 남들은 배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배타적 지배권이지. 나 혼자만 지배하는 권리. 배타적 지배권. 다음은 소유권이라는 건 소유에 대한 권리지. 그치, 소유에 대한 권리야. 자, 근데 이 지문에서 좀 이렇게 보충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게 이 소유권에 대한 얘기야. 우리 기출문제 풀다 보면 소유권의 소유 점유 지문이 있었지. 기억나? 그렇지. 살짝 까다로웠던 거. 그때 이 소유권 그 지문 내용이 있다 보면 이 소유란 해가지고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권리라 했냐면 사용, 그 다음에 수익, 그 다음에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나와 있었잖아. 어. 쌤도 여기 처음에 질문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있다가 요 소유권 개념 조금 떠올려보니까 수익 떠올려보니까 이 내용이 확 이해가 되더라고. 수익과 관련이 있다.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요거 떠올려보면 이 질문이 조금 더 쉬워. 자, 들어가 보자. 어쨌든 지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이라니까 이 주장도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 우선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다시 데이터를 뭐 한 사람?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자 동그라미 치고 보유자 말 그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내려가서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서는 데이터 소유자가 포괄적 보호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대. 다시. 자,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요거 나와 있잖아. 저작권법은 말 그대로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법이잖아. 저작자가 뭐야? 쓴 사람, 만든 사람이지.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영업비밀보호법은 현재 데이터를 보고 있는 사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최근에도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이 중국에 막 팔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신문에.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팔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저작권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은 부유자가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치. 이 법들은 부유자와 소유자는 다르다. 이런 입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법에선 데이터 보유자가 부후, 그 다음에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반대되는 입장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반대되는 입장 가로 좀 묶어주시고, 다음 넘어가자.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 부유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이게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 우리 아까 전에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게 어디라 그랬어? 기업이라 그랬었지? 데이터를 수집 생성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기업이라 그랬었어.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이익의 기본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데이터 소유자. 다시 대기업과 같은 빅데이터 소유자라고 있단 말이야. 우리 A와 같은 B라고 하면 A는 곧 B라 그랬었지. 그렇지? 대기업은 곧 누구이다? 그렇지. 대기업이 곧 보유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얘기는 누구에게? 대기업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 이게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업에게, 즉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을 한다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됐어? 기존에는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어, 없어? 다시 생각해보자. 개인정보야. 내 개인정보를 기업이 딴 데 팔아넘겨. 이거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요걸 인정하면 보유자가 소유권자다. 요걸 인정을 해준다면 합법적인 유통에 기여할 수 있는 거 되겠어? 오케이. 그리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투자 유인이라는데 유인하다는 말 들어봤지? 어, 유인한다는 것을 이끄는 원인이란 뜻이겠지. 투자를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왜 투자 유인이 촉진될 수 있냐 생각해봐. 데이터를 만들면, 대기업이 데이터를 만들면 이걸로 뭐 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자라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으니까 돈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 데이터를 만들면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투자 유인이 촉진되는 거 이해되겠어, 이제 진짜? 오케이. 자, 그러나. 자, 앞에 좀 끊어주자. 자, 여기까지는, 부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했을 때 예상되는 장점들이지. 합법적 유통이 될 것이다.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이 촉진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었지. 요거랑 요거. 요게 바로 이제 부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했을 때 예상되는 점들이지. 장점인 거지. 그러나 문제점이겠지. 빅데이터가 지닌 막강한 경쟁력으로 인해 경쟁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이 유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시 비용과 이익 중에 무엇이 더 크다고?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야.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는 기업에서 이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치. 데이터 유통 안 하게 된다는 얘기겠지. 참,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지. 또한 이랬으니 끝난 거 아니네. 문제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네. 또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된 데이터 소유권이 거래 비용을 일으킨대. 거래 비용. 말 그대로 데이터의 소유권이 생겼으니까 수요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이 데이터를 사려는 사람은 뭘 내야 돼? 다시, 기업이 있어. 어떤 A 집단이 있어. A 집단에서 데이터를 살 거야.
이쪽에서 데이터가 넘어가면 A는 기업에게 뭘 해야 돼? 다른 뭔가를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 그대로 비용을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말 그대로 거래 비용을 일으킨다는 거 이해되겠어? 거래하는데 비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데이터 거래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문제점이지. 첫 번째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유통이 안 될 것 같다. 두 번째, 거래 비용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유통이 안 될 것이다. 결국 데이터 소유권은 이미 빅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거 납득되겠어? 어, 유통으로 인한 이익이 작으니까 유통을 안 시키려고 할 것이고, 계속 기업 혼자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다음에 거래 비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사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빅데이터를 축적한 기업 혼자서 다 먹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됐지? 자, 지금까지 이제 부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이었고, 다음에 이와 달리 앞에서 끊어주고 이제 내용 바뀐다. 자, 이와 달리 데이터의 소유권이 빅데이터의 정보 주체, 다시 빅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이라고 있으니 같은 말이지. 즉 같은 말. 빅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에 생산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움직임도 있다. 생산자들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정보 주체가 곧 생산자란 얘기잖아. 이거 됐어? 음. 이번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정보 주체에게 있다. 즉, 빅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 같은 말이야. 정보 주체이다, 생산자이다. 같은 말. 그러면 도대체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이거 좀 잡아야겠지. 우리 좀 전에 부유전 기업이었단 말이야. 그치? 이번엔 생산자들은 누구냐 보자 이거지. 자, 개인정보는 현행법상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밑줄 좀 쳐보자. 개인정보보호법. 이름 그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법이지. 그치? 자, 근데 이걸 꾸며주는 말 보면 어디부터니? 여기부터네.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이 되겠지. 누구에게? 정보 주체에게. 정보 주체 봤던 단어 맞아? 정보 주체, 정보 주체. 뭐가 됐어? 오케이. 정보 주체가 소유자이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빅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과 해당 법 간의 긴장 관계가 생긴다. 다시 줄 쳐보자. 빅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 이것과 다음에 해당 법 간의 긴장 관계가 발생한다. 여기서 해당 법은 어느 법 얘기하는 거야? 요거 개인정보보호법이지. 해당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지. 그렇지? 다음에 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 간의 긴장 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봐봐. 생각해보자.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게 누구였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게 누구였어? No. 기업. 데이터의 보유자였지. 즉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기업과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긴장관계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됐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이야. 내 정보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기업에서는 그걸 쓰고 싶어. 그러니까 긴장 관계가 발생하는 거 이해되겠어? 갈등 관계가 일어난다는 거지. 자, 이 법은 어느 법이야? 개인정보보호법이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할 뿐 다시 자기정보 결정권, 이름 그대로 자기 정보를 결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거지. 자기 정보를 결정한 권리.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우리 항상 회원가입하면 정보 동의하시겠습니까? 할 때 yes, or no 이거 할 거 아니야? 예, 아니요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자기의 개인 정보를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요거 얘기하는 거지. 정보 공개에
동의하냐? 마냐? 동의 여부. 이 결정권을 보장할 뿐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자,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로부터 내 주민등록번호, 내 번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 이건 보장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동의함 했다고 해도 내가 돈이 생기냐 이거야. 안 생기잖아. 그치? 안 생긴다고 그렇지? 그래서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내용 좀 해볼게. 자, 쌤이 아까 전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랬지.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야, 수익. 소유권이 있다면 수익을 낼 수가 있어.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것만으로 경제적 수익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정보 주체를 누구로 보자? 소유권자로 보자는 거지. 정부 주체에게 소유권이 있으면은 정부 주체도 무엇을 얻을 수가 있어? 경제적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계속 읽어 나가자.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은 자기정보 결정할 권리만 부여할 뿐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자, 이런 상황에서, 즉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사람들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데이터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 자, 보자. 다시.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것을 곧 뭘로 보자고? 데이터의 노동으로 규정을 하자는 얘기야. 개인정보 제공했어? 너 노동했네? 노동했으면 뭐 줘야 돼? 돈 줘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노동으로 규정하고 그 정보의 제공자에게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기록해야 한다. 이게 바로 무슨 주장이야? 바로 니은의 내용이 되는 거지. 니은의 내용. 데이터의 소유권이 빅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개인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 이걸로 보자는 얘기야. 요가 됐어? 오케이. 자, 이 주장은 개인정보 제공자를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 봐봐. 지금 다 같은 말이지? 개인정보 제공자, 우리지? 소비자지? 그다음에 데이터 생산자이다. 우리가 데이터 만들어낸 거지? 인터넷에 데이터 만들어냈지? 내 주민등록번호 쳐가지고 내 데이터 만들어냈지? 다음에 그것이 곧 누구이다? 소유자이다. 소유권자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지. 자, 이런 것으로 개인정보가 지닌 빅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가 다시 개인정보가 지닌 빅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야. 이 소비자가 적정치 않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우린 항상 넘기지.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항상 한단 말이야. 그럼으로써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기업에 부가 집중된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깔려 있다. 여기까지 됐어? 다시.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기업에 부가 집중된 현상, 요것에 대한 비판이란 얘기야. 어느 주장이? 니은의 주장이.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됐으면 넘어서. 자, 그러나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 적정치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 이 점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과는 상관이 없대. 여기까지 됐어? 적정치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과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거냐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정보 주체의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 우리 정보 주체는 곧 소비자잖아? 맞아? 이 소비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데이터 보유자의 그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그것은 뭔데? 그렇지. 소유권. 이걸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내가 내 정보 팔 때 싸게 팔려고 하겠어? 비싸게 팔려고 하겠어?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고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데이터 보유자, 곧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거래 비용이 나타난다는 얘기네.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
거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 또한이라고 했으면 끝난 거 아니지. 여기 첫 번째 문제점이라면 무엇의 문제점? 소비자, 즉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 인정하는 것의 문제점이지. 거래 비용이 커진다. 또한 끊어주고 또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생산 유인을 높이게. 우리 유인이라는 단어 아까 봤지? 유인하는 거, 이끄는 원인. 데이터를 생산에 이끄는 원인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일상생활의 기록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 것으로 소유권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데이터의 생성과 양은 유사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데이터의 생성과 양은 유사하게 지속된다. 다 이거 줄쳐보자. 지금 소유권, 배타적 지배권 인정한 이유가 뭐라고? 데이터 생산 유인을 높이기 위한 거지.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인데 근데 소유권 인정과 상관없이 데이터 생성의 양은 지속될 거란 얘기야. 이거 납득되겠어? 데이터의 생성과 양이 유사하게 지속될 거라는 거 납득되겠어?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주민등록 번호를 팔아치웠어. 정보 공개하느라고 팔아치웠어. 여기가 됐어? 그런데 선생님 주민등록번호 더 만들어낼 수 있어? 없단 말이야. 사람들이 가진 주민등록번호 하나잖아. 데이터 양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지. 지속된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한계를 보인다.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 이 주장의 한계까지 나왔는데 간략하게만 좀 정리해 보자. 자, 데이터의 소유권을 요 두 가지 입장에서 나눴잖아. 두 가지 입장. 첫 번째는 누구한테 소유권을 인정하자. 부유자의 아직도 안 주어지네. 어쭈? 자, 부유자가 소유권이 있다고 하자. 두 번째는 누구? 정보 주체인 그 생산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자. 이런 거였지. 부유자는 다른 말로 누구였어? 기업이었고, 그다음에 정보 주체 생산자는 곧 소비자였지, 그치? 자, 근데 부유자, 이 기업이 소유권이 있다라고 할 때, 요것과 지금 현행법상 부딪히는 게 있었지. 어떤 법이 부딪혔어? 저작권법이랑, 그 다음에, 영업비밀 보호법. 이게 충돌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유통이 될 것이야 라고 예상을 했잖아. 그치?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문제점들이 있었지. 그래서 나온 문제점이 두 가지 있었잖아. 첫 번째는 무엇이 더 높다? 이익과 비용 중에서 거래 비용이 더 크다. 비용이 더 크다. 이익보다는 유통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 다음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거였잖아. 거래 비용 발생. 거래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 다음 넘어가서 자 오른쪽 넘어가서 이번엔 정부채 생산자이다. 생산자, 소비자가 소유권이 있다.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법 얘기가 나왔다는 게 무슨 법이 얘기가 나왔냐? 개인정보 보호법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개인정보를 보호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모았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을 하려고 했던 기업과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긴장 관계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치? 이 법은 누구와 충돌을 일으키냐면 기업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 법이 한계가 있었다 그랬잖아. 이익은 보장을 한다, 안 한다. 그렇지.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개인정보를 처분할 권리만 주어질 뿐 개인의 데이터 이용으로 인한 이익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였지.
이익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하자고? 요거 하자는 얘기지. 정보 주체가 그 생산자인 소비자가 소유권자이다. 이걸 인정해 달라는 얘기였어. 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었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좀 전에 바로 두 가지가 나왔잖아. 첫 번째. 얘도 무엇을 높인다? 거래 비용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지. 심지어 부유자인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거래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랬었지. 다음 두 번째, 데이터 양이 어떻게 될 것이다.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이게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점을 한 개를 잡았어.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다음 내려가자. 데이터는 그 특성상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유 가능하지?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거 아까 봤었지. 영화 공유하면 되잖아. 물론 영화 제작자들이 무지하게 싫어하겠지만. 자, 그런 점에서 증가시킨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론 뭔 뜻이야? 이론. 반론. 다른 논의는 없다. 그렇지. 다른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거지. 이자가 다를 이자지. 이 있습니까? 근데 그 이자지. 자, 이미 빅데이터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이 부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다시. 빅데이터 독점 현상이 두드러졌어. 이 빅데이터 누가 독점하고 있어? 그렇지. 기업이 독점하고 있단 말이야. 이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리가 있겠냐고, 기업에서. 그럴 유인한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부재하는 거지. 없는 거지. 이건 역시 분명하다는 얘기야. 기업이 굳이 빅데이터를 공유하겠냐, 이거야. 안 할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효율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빅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다시 여기 줄 쳐보자.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는 뭐 하자? 데이터를 뭐 하자? 공개하자 또는 끊어주고 특정 플랫폼에 집적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부정하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빅데이터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다시 지금 데이터 유통을 어떻게든 시켜보려는 거잖아. 빅데이터를 유통시켜보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데이터 경제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럴 때는 공개시킨다는 거야. 기업한테 공개해라 라고 할 것이고 다음에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보장을 하면은 데이터 유통 된다 안 된다? 내가 스스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 내 걸 내가 옮기는 거니까. 그렇게 데이터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 이게 논의 중이다. 여기까지 됐어? 문제 들어가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한 건 1번부터 보면 자, 문제 상황의 원인. 지금 문제 상황이 나와 있어? 문제 상황이 없다. 지워. 문제 상황이 안 나왔다. 다음 2번. 대상의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봤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데이터라고 했을 때 데이터의 특징은 다각도로 살펴봤어? 시작 부분에 보면 데이터의 특징 한 5가지 정도 나왔지. 그렇지, 나왔지. 그럼 다각도로 살펴본 거 되겠어? 여기까지는 맞는 거지. 특징은 여러 가지 나왔단 말이야. 다음에 변모 양상을 설명해. 변모 양상이라고 모양이 변하는 건데 데이터의 특징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어. 그거 아니지. 변모 양상이 없어. 그래서 지워야 돼. 다음 3번. 상반되는 주장이 한 개 나왔어. 그렇지. 상반되는 주장이 있었고 그게 한 개도 있었지. 여기까지 일단 맞고. 그다음에 이를 보완할 방향. 좀 전에 나왔네. 뭐라고 나왔는데? 필요하면은 공개하자. 다음에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부정하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보완 방향도 나와 있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넘어가자. 자, 다음 2번 문제.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잘못된 것. 1번 보면 데이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 제외화. 대부분의 일반적 제외화는 경합적 성격을 띈다라고 했는데 경합적, 그 경쟁적이란 말이었잖아. 경쟁적이라고 하면 한 번 썼으면 다른 데는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 제어는 경합적인 거 맞아 그러면?
그렇지. 경합적인 거 맞다. 일반적 제어들은 그렇다. 다음 2번. 자본재는 우리 자본재라는 단어 기억하자 그랬었지? 생산수단이었지. 그치? 생산수단이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거 되겠어? 오케이. 자본재 개념 맞다. 다음 3번. 현행 저작권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이지. 저작권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은 부유자의 소유권 인정이 안 해. 안 하지. 소유권 보장하지 못한다. 맞다. 다음에 4번.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었지. 이것은 각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는 맞아. 통제할 권리는 주고 있지. 그렇지. 이건 적절해. 경제 이익은 보장하지 않았어. 다음 5번이 답이지. 한계 비용과 무관하게 한계 효용이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빅데이터의 무제한 생성이 기업의 유리하다. 봐봐. 한계 비용과 무관하게 한계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라는데 우리 한계 비용은 데이터의 한계 비용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무관한 게 아니지. 즉 비용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한계 효용이 유지가 되니까 기업이 유리한 거지. 그렇지?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넘어가자. 자, 다음 3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기억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인정하자는 얘기야? 보유자, 즉 기업이지. 기업 보유자 맞지? 자, 이 보유자가 소유권자이다 라는 게 기억이고 니은은 정보 주체, 곧 누구? 소비자, 생산자인 소비자가 소유권자이다라는 입장이야. 자, 적절치 않은 것. 자, 1번부터 보자. 자, 현행법의 한계를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둘 다지? 그렇지? 아까 그 부유자 즉, 이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치?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이익 보장이 된다 안 된다? 경제 이익 보장이 안 된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둘 다 한계를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표현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자, 기억에 대한 설명도 맞고 니은에 대한 설명도 맞다. 다음 2번. 실행될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 이것도 둘 다였지? 둘 다 한계가 있었어. 기억님 모두 맞다. 다음에 3번. 자, 기억에 대한 비판적 견해, 니은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이어진다. 다음 3번. 거래 비용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였지. 그치? 기억과 달리가 아니야. 기억도 니은도 모두 거래 비용을 일으켰어.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고 다음 마지막 볼게. 그래. 나이스인데. 자, 마지막. 정보 주체로서 개인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다. 기업의 이익이 되는 건 당연히 기억이잖아. 그렇지. 니은과 달리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다. 자, 4번 문제 넘어가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인데 적절치 않은 거, 잘못된 거. 자, 보기 읽어 나갈 때는 본문 개념 계속 떠올려보자 그랬어. 자, 읽어보자. A라는 회사가 현재 유통사업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도대체 A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데 유통사업으로 돈을 못 버는 거야? 하지만 저거 A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A의 주력 사업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유통보다 A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능력 여기에 더 큰 관심을 두는데 그러니까 이 A라는 회사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회사인가 봐. 자, 데이터는 미래의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데이터는 언제의 자본이라고? 미래의 자본이라고. 미래의 돈이 된다는 얘기지, 데이터는. 그치? 데이터는 미래의 돈을 벌 수가 있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커머스 밑에 나왔지. 전자상거래는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와 그 흐름을 매년 1조 원의 비용으로 사들인다면, 다시 1조 원의 이거 크지 않냐? 매년 1조 원이야. 매년 1조 원의 비용으로 사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득이라 생각하지 않을까로 해서 다시 1조 원의 비용을 들여도 이득이란 얘기는
이익이 크다, 비용이 크다. 오, 이익이 크다는 거야. 아까 전에 데이터가 미래의 자본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엄청난 돈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누구에게 돈이 된다고? A라는 회사에게. 그치? 그러면 데이터를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 우리. 그렇다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건 기업이, 즉 보유자가 소유권이 있다. 유익을 말하고자 하는 거지. 자, 다음에 나눠 먹자. 대형 포털 사이트 B에서는 B에 새로이 가입하여 14일간 매일 참여하면 3일차, 11차, 14일차에 총 16,000원에 달하는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다시 가입을 해서 참여를 했대. 가입해서 참여를 했어. 그러면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대. 돈 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참여자 수로 인해 이벤트 4일차를 기준으로 4일이 며칠이야? 3일이지. 3일차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포인트가 95포인트에 달했대. 95포인트만 90억 원쯤 되나? 오, 꽤 많이 됐나 봐. 자, 이런 포인트에 달하게 되자 B는 이벤트를 사흘 만에, 3일 만에 종료를 해 참여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어. 분노한 거지. 3일 만에 종료하다니. 원래는 11차, 14일차 계속 준다 그래놓고. 자,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 B의 비페이 서비스에도 가입해야 했던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가 해당 포털 사이트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고 더욱 분노했대. 자, 여기 줄 쳐보자, 요거.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 이거 데이터지. 이 데이터가 해당 포털 사이트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다면 유 입장은 지금 이 나그의 입장에서는 나에서 이 고객들은 이 사람들은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즉 소비자, 즉 정보 주체지. 정보 주체인 즉 소비자가 소유권이 있다. 유 입장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다음 되었으면 내려가자. 1번. 자, 가에서 커머스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와 그 흐름에 대한 진술은 인간 행태에 관한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 대량 집적한 것,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한 것이라는 빅데이터의 특징 관련 있겠어?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와 그 흐름에 관한 진술이니까 맞는 내용이고 동그라미. 그다음에 2번 가에서 데이터의 수집이 실시간으로 수행되거든. 그치? 데이터 수집이 실시간으로 수행되고 있어. 자, 이런 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의 특성 관련 있겠어? 그렇지. 자, 이거 관련이 있겠다. 다음 3번. 가에서 매년 1조 원의 비용을 들여도 이득이 된다라고 했지. 이런 언급은 오히려 이득이 된다. 이런 언급은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집과 축적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선다. 이익이 비용을 넘어선다는 거 되겠어? 이득이 되니까 당연히 비용을 넘어서는 거지. 동그라미다. 다음 4번. 나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 B가 이벤트를 3일 만에 종료를 했지. 이것은 3일 만에 이벤트를 종료했는데, 자, 이런 것은 데이터의 유통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할 정도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판단했기 때문에 볼 수 있겠어? 아니지, 그렇지.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야. 데이터의 유통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할 정도로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 데이터 유통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려고 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요거 데이터 유통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할 정도가 아닌 거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 대신 들어갈 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종료를 하겠어. 비용을 넘어설 정도. 판단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 그렇지.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다. 그렇지.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되다고 판단하면 얘들은 더 이상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비용을 더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이게 됐어? 오케이. 그럼 답은 4번 체크할 수 있고. 다음에 마지막 5번. 분노 가입자들 자신들의 정보 주체로서 이벤트 참여를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와 그 다음에 관심사 관련 데이터에 대한 생산자이자 소유자이다. 누가? 가입자들이 생산자이다 소유자라는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분노한 거 되겠어? 되겠지. 자, 동그라미다. 자, 됐고 넘어가서 A와 버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이건 뭐 그냥 다 몇 번이라고? 5번. 2만 확인해야 돼. 2만 중시하다라고 했는데 5번에 보면은 여기 이미 빅데이터 독점에서 두드러진 상황이라고 했잖아. 이게 아주 두드러졌다는 건 이게 막 크게 막 나타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상황인데 여기 중시되는 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치? 다음 그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어우 나이스. 이 질문 여기까지.